챕터 6의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 성능 분석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나타내는 메저는요, 간단하게 SNR입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꼭 알아둬야 되는 그 단어가 이 SNR이고요. 이거는 뭐의 약자냐면 시그널 to 노이즈 레이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이쇼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레이티오라고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비율이죠, 비율. 그래서 시그널 파워 나누기 노이즈 파워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이 그러니까 지금 뭐 성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SNR이 높은 경우에 정확하게 들리겠죠, 수신단에서. 그래서 SNR을 측정함으로써 이제 얼마나 지금 정확하게 통신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에서는 비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영상을 보내면 그냥 영상이 가면 되는 것이고 그 퀄리티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HD급 영상이 간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비트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속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통신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빠르다라는 거는 성능 척도가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걸 비트로 만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시그널로 만들지 않고, 여기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이 뭐라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날로그 통신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그 메시지 시그널 M of T가 아날로그 시그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떤 비트 시퀀스로 바꾸지 않기 때문에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에서는 성능 척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 이 SNR입니다. 그래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성능 척도로 활용을 하고,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그 SNR을 여러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를 보시면 우리말로는 이제 SNR을 신호대 잡음비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아무도 신호대 잡음비라는 얘기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고 그냥 보통 다 SNR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라고 이렇게 해서 풀로 뭐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SNR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NR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시그널 파워가 좀 더 큰 거니까요. 노이즈 파워에 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섹션에서는 그 더블 사이드밴드 서프레스드 캐리어 통신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DSP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 배운 그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이죠. 그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SNR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M에서 우리가 FM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SNR을 굉장히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 그 SNR을 키우는 방법이 노이즈를 아주 멋진 테크닉으로 제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아주 멋진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6.3 섹션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PCM이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 통신을 다음 챕터부터 배울 거기 때문에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모듈레이션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AD 컨버전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AD 컨버전이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아날로그 투 디지털이겠죠. 그래서 디지털로 이제 우리가 신호를 바꿀 때 그 최종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 0, 1 시퀀스, 그거를 우리가 무슨 포맷이라고 하냐면 PCM 포맷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AD 컨버전 하고 나면은 결국 나오는 어떤 비트 시퀀스가 있는데 그거를 PCM 포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PCM 프로시저는 뒤에서 배울 거지만 어쨌든 샘플링 한 다음에, 그래서 타임 쪽에서 디스크리타이즈 하고, 그 다음에 밸류 도메인에서 디스크리타이즈 하는 걸 우리가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양자화를 이제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퀀타이제이션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노이즈가 들어온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잡음 분석이라고 노이즈 어널리시스라고 적어놨는데 잡음이라기보다는 이걸 근데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라고 다 이야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값들이 이렇게 바뀌는데 어떤 특정한 값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값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레벨로 이렇게 매핑을 시키거든요. 얘는 이쪽으로 보내고 우리가 어떤 뭐 밸류가 이런 값을 나타낼 때 이 값은 정확히 그 우리가 허용된 그 레벨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퀀타이제이션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양자화, 즉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요만큼 원래 부정확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이즈가 발생돼서 더해졌다기보다 우리가 퀀타이제이션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노이즈를 우리가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확한 레벨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주로 이제 그 비투스를 아끼려다가 하다 보니까 퀀타이제이션 노이즈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뭐 베리언스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 섹션에 신호대 잡음비에서 시그널 to noise ratio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R은 이렇게 디파인이 되고요. 그래서 신호의 전력, 그러니까 시그널 파워 나누기 노이즈 파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베이스밴드 통신 시스템이 있다. 베이스밴드 통신 시스템을 그럼 어디다 쓰냐? 베이스밴드로 하면은 문제가 있어서 패스밴드로 옮긴다 그랬잖아요.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코사인 2파 FCT를 통해서 이제 그 중심 주파수를 0에서 FC로 옮기는데 베이스밴드 통신 시스템을 그러면 못 쓰냐? 쓸 수도 있죠. 유선 깔아서 선 깔아서 쓰면 되잖아요. 안테나가 필요가 없죠. 그러면 자 어쨌든 베이스밴드 통신 시스템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N 오브 T는 지금 노이즈예요.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겠죠. 당연히 N 오브 T가 노이즈고요. 그때 AWGN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고 그 다음에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이제 2분의 N0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M 오브 T는 메시지 시그널인데 밴드위스가 W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메시지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메시지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리고 대역폭이 W라고 했으니까 밴드위스가 W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밴드위스는 뭐예요? 이 네거티브 프리퀀시 쪽은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러면 노이즈 봅시다. 그래서 노이즈는 SN 오브 F.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노이즈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인데 그 화이트 노이즈를 가정했으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값이 2분의 N0인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리시버를 만들어라. 여러분들한테 만들라고 하면은 당연히 리시버는 뭘로 구성되어 있겠어요? 이러한 로우 패스 필터로 구성을 하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시그널 파트만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그널 파트만 자를 수 있는 어떤 로우 패스 필터로 여러분들이 리시버를 구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로우 패스 필터로 수신단을 구성을 하면은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한 다음에 어떤 뭐 R1 of T라는 걸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메시지는 그대로 나올 거고, 그죠? 노이즈는 어떻게 돼요? 노이즈는 이쪽 그러니까 W 바깥쪽에 그 노이즈들은 다 잘려 나가겠죠, 그죠? 예, 여기도 다 잘려 나가고요. 그래서 요쪽 노이즈만 이렇게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좀 전에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지금 가정이 그 메시지 시그널의 스펙트럼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노이즈는 화이트 노이즈니까 그냥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플랫하고요. 그 다음에 리시버는 당연히 로우 패스 필터로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아웃 오브 밴드 노이즈는 전부 다 잘려 나가고 인밴드 노이즈만 남죠. 그래서 인밴드 노이즈의 그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뭐 R1 of T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를 거친 다음에는 메시지가 들어오고 여기 N1 of T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로우 패스 노이즈가 있는 건데 얘는 여전히 랜덤 프로세스겠죠. 그렇죠? 얘는 여전히 랜덤 프로세스인데 이 친구의 그러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H of F의 제곱에 S의 N of F 뭐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LTI 시스템에다가 랜덤 프로세스 인풋을 가했을 때 그것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프리퀀시 리스폰스의 매그니튜드 그 리스폰스 매그니튜드의 그 제곱 곱하기 인풋 시그널의 인풋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노이즈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지금 이게 화이트 노이즈를 가정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2분의 N0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한 다음에 R1이라는 걸 얻었는데 그것은 M of T 더하기 N1 of T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시그널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 파트고 요게 지금 노이즈 파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노이즈는 제거를 할 수가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시그널하고 같은 밴드 쪽에 들어와 있는 노이즈는 제거가 불가능해요. 이건 인밴드 노이즈라서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능이 어떻게 되느냐, 즉 이게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겠느냐 이렇게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SNR 값을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죠. M of T의 그 전력은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물론 뭐 M of T가 그럼 M of T는 디터미니스틱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메시지를 뭘 보낼지 뭐 정확히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메시지를 이런 거 보낼 수도 있고 저런 거 보낼 수도 있고 랜덤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앙상블에서 하나 골라서 보낼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M of T의 그 파워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을 거고요. 자, 뭐 어쨌든 자 N of T의 그럼 N1 of T의 전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파워를 구하는 거니까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구하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그 구간에 맞춰서 적분해 주면 되겠죠. 근데 요게 지금 마이너스 W부터 W까지만 값이 있고 이게 값이 2분의 N0였었죠. 그러니까 N0W가 됩니다.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를 거치기 전에 SNR은 0이에요. 왜냐하면 화이트 노이즈니까 화이트 노이즈의 파워는 무한대죠. 그죠? 아시죠? 왜냐하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2분의 N0로 컨스탄트였는데 그거 적분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Sn of F가 이거잖아요. 이거 화이트 노이즈는. 그죠? 근데 이거 적분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적분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데 값이 파이나이트한데 구간이 무한대니까 면적이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이 화이트 노이즈는 파워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그냥 0이 돼요. SNR이. 분모가 무한대니까. 근데 로우 패스 필터를 우리가 거친 다음에는 뭐 이러한 그 SNR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NR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렇죠? 그 이유는 왜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SNR이 0밖에 안 됐었는데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양수 값을 갖게 된 이유는 아웃 밴드 노이즈를 로우 패스 필터로 다 잘라버렸으니까 당연히 SNR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SNR을 구하는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통신 시스템이 있고요. 리시브드 시그널은 R of T는 이제 M of T 더하기 N of T. 그래서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채널을 가정을 했고 메시지 시그널의 파워는 지금 1이다. 그래서 그냥 주어졌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밴드위스는 10Hz다. 그러면은 이게 메시지 시그널의 스펙트럼이 지금 어떻게 생겼다라는 얘기냐면 이렇게 10Hz 여기가 마이너스 10Hz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N of T의 그러니까 노이즈 N of T의 오토 콜레이션 펑션이 0.01 델타다. 그러니까 뭐 Rn의 타우가 지금 0.01 델타 타우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밴드위스가 10Hz인 그 로우 패스 필터로 이게 베이스 밴드 필터라고 했는데 이건 뭐
여기 단어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로우 패스가 낫겠죠? 물론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는데 로우 패스 필터라는 말을 쓸 걸 좀 보기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어쨌든 자, 로우 패스 필터로 수신단을 구현했다. 그때 자,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 통과 전에 SNR을 구해라. 이거는 뭐 0이라 그랬죠. 왜 그래요? 지금 시그널 파워는 1인데 이 화이트 노이즈라 그랬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거의 지금 푸리에 트랜스폼은 얼마예요? 그러면 SN 오브 F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0.0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0.01에다가 그 뭐예요? 폭은 무한대니까 노이즈 파워가 무한대죠 지금. 그래서 SNR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필터 통과 후에 로우 패스 필터 통과 후에 SNR을 구한다면은 그거는 여기 또 이퀄이 이 와중에 좀 빠졌네요. 요게 1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0.01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뽑아내죠. 로우 패스 필터로. 그러니까 20Hz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곱하면은 0.2가 돼서 0.2분의 1 해가지고 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SNR은 단위가 없어요. SNR은 단위가 없는데 보통 dB로 많이 쓰죠. 그렇죠? 보통 SNR은 dB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10로그에 10의 어떤 뭐 숫자 이렇게 해가지고 dB라고 씁니다. 그래서 0이면은 이거는 dB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 d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면은 10로그에 10에 뭐 5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게 이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10로그에 10에 2 요게 얼마냐면은 3dB예요. 그렇죠? 2배는 3dB다. 뭐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테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유추해 보면은 5면은 왠지 7dB겠죠. 그렇죠? 그래서 5라고 답을 쓰셔도 되고 7dB라고 답을 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6.2 섹션에서 DSP-SC 통신 시스템의 SNR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DSP-SC라고 그냥 썼는데요. 그냥 DSP라고 그냥 쓰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따라서 DSP-SC라고 그 Suppressed Carrier를 강조하는 책도 있고요. 그냥 DSP라고 하면은 DSP-SC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수신 신호가 이와 같이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할 건 없고 그 노이즈가 더해졌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리시버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 위상을 처음에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 세타라는 게 추가가 돼서 보낸 걸 그대로 받은 건 아니니까 위상을 처음에 모르고 받았다 이거죠. 근데 물론 나중에 디모듈레이션을 하려면은 이 세타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오퍼레이션이 코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이잖아요. 디모듈레이션 프로세스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코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 이렇게 하고 있죠. DSP 시스템의 이제 디모듈레이션. 근데 보면은 앞에 갑자기 이렇게 밴드 패스 필터링이 이렇게 나와서 코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이라고 해놓고서 왜 갑자기 밴드 패스 필터링이 나오냐? 그러니까 그 챕터 2인가요? 그걸 가르칠 때는 그냥 싱글 유저 커뮤니케이션을 제가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송국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 것이고 실제 상황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 밴드 패스 필터링은 그 리시버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사인 곱해서 그냥 로우 패스 필터링 한다고 자기 신호만 쏙 나오리라는 법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밴드 패스 필터가 미리 앞에서 그 다른 신호들, 즉 내가 원하지 않는 신호들을 일단 잘라주고 그 다음에 코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림에 보면은 이제 왜 코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이 아니고 이 코사인을 곱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코사인을 곱하면은 이게 앞에 2분의 1이 달라붙어요. 이게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하면 2분의 1에 뭐
코사인 어쩌고 더하기 뭐 코사인 어쩌고 이렇게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2분의 1 보기 싫기 때문에 일부러 처음부터 곱할 때 이 코사인을 곱한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R of t가 이제 처음 들어온 인풋 시그널이고요. 그 다음에 밴드패스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R1 of t를 얻었고, 그 다음에 이 코사인 뭐 2πfct 더하기 세타를 정확하게 이 세타를 알아내서 그 세타를 정확하게 알아내서 곱했으니까 이거는 어떤 디모듈레이션인 거예요? 코헤어런트 코헤어런트 디모듈레이션이죠. 또는 뭐 코헤어런트 디텍션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타를 리시버에서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엔벨롭 디텍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위상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뭐 곱하고 이런 게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이 DSP Suppressed Carrier의 경우에는 반드시 위상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가지고 그거 맞춰서 곱해야지 이제 디모듈레이션이 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곱해서 나오는 시그널을 R2 of T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로우 패스 필터링을 거친 다음에 그 신호를 우리가 R3 of T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밴드 패스 필터가 처음에 있다 그랬죠. 근데 그 밴드 패스 필터는 뭐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 처음에 이제 밴드 패스 필터가 있어서 다른 방송국 신호를 잘라버리는데 당연히 원하는 신호의 주변에 여기 폭은 당연히 EW라고 봐야 되겠죠. W가 메시지의 신호라고 보면 되니까 요거 값은 뭐 1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white noise를 밴드 패스 필터에 통과를 시키면 그때의 NB of T 그게 나오는 게 이제 NB of T라고 했을 때 그것의 전력 밀도 함수는 이렇게 되겠죠.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왜냐하면 아웃풋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인풋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곱하기 뭐 이게 되니까요. H of F에 이거 매그니튜드 스퀘어인데 지금 뭐 우리가 1로 가정했으니까 이게 그냥 1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어요? 그 NB of T 이것의 파워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 얼마입니까 지금? 2분의 N0 곱하기 면적이니까요. EW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EN0의 W가 바로 이 NB of T 즉 밴드 패스 필터 통과 이후에 여전히 남아있는 노이즈의 파워가 EN0W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나하나 그 각 스테이지에서 SNR을 한번 계산해 보죠.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을 한번 다시 그려보면 여기 이제 밴드 패스 필터링을 해가지고 다른 방송국 신호를 전부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여기다 코사인 곱하고 이 코사인 곱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코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의 그 리시버 시스템인데 여기 들어오는 게 R of T죠. 그쵸? 그 다음에 밴드 패스 필터링 이후에 나오는 게 R1 of T라고 우리가 불렀고요. 자, 그럴 때 자, R of T는 이제 이 신호가 되는데 자, 이것의 SNR을 계산해 보자라는 거죠. 그 시그널 쪽에 그 파워는 어떻게 돼요? 제곱의 평균이죠. 근데 제곱하면은 코사인 제곱의 평균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을 그냥 2분의 1로 해가지고 밖으로 빼버린 거예요. 코사인 제곱의 평균은 2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노이즈의 파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AWGN 자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적분을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R of T의 SNR은 0이에요. 그 다음에 밴드 패스 필터링을 한 다음에는 이제 요 신호로 바뀌죠. 시그널 파트는 그대로고 노이즈 파워는 상당히 줄겠죠. 왜냐하면 아웃 밴드 노이즈를 다 잘라버렸으니까. 그래서 시그널 파워는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 파워는 아까 계산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EN0W가 됩니다. 그러니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에다가 그 폭 그 왼쪽 오른쪽 두 개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밴드 패스 필터링 한 다음에 SNR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파워분의 시그널 파워를 계산하면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링 한 다음에 시그널이 이제 R3 of T인데 그것의
그 SNR을 계산을 하려면 먼저 R2 of T를 구해봅시다. R2 of T는 뭐였냐면 밴드패스 필터링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E 코사인을 곱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그 시그널인데 E 코사인 2파이CT 더하기 세타를 자 곱한 다음에 전개를 한번 시켜봅시다. 이거 뭐 여기는 그냥 이렇게 전개한 거 빼놓고는 별거 없고요. 그러니까 여긴 전개도 하지 않았군요. 이건 뭘로 바꾼 거냐면 이 NB of T가 지금 밴드패스 필터링을 했기 때문에 네로밴드 노이즈예요. 예, 그래서 네로밴드 노이즈 우리가 배웠던 거 그 수식을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가 네로밴드 노이즈죠. 예. 네로밴드 노이즈 수식을 거기다가 그냥 대입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개를 쭉 하면은 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시그널을 이제 코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이니까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고 나면은 얘는 주파수가 너무 높잖아요. 저희가 다 잘려 나가죠. 코사인 2파이 FCT 이런 거 다 잘려 나가고 코사인 2파이 FCT 얘도 다 잘려 나갑니다. 그래서 남는 시그널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SNR을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둘만 한 게 아까 그 NB의 파워가 NB of T 정확하게 얘기하면 NB of T의 파워가 우리가 뭐 EN0W라고 이런 걸 계산을 했잖아요. 예, 근데 NB of T가 지금 뭐냐면 얘가 NBI of 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 더하기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NBQ of T 사인 2파이 FCT 더하기 세타 뭐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사인 코사인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 친구의 파워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 친구의 파워가 N0W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의 파워가 또 N0W가 되겠죠. 그렇죠? 코사인 사인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파워가 골고루 분배된다고 치면 결국은 NB of T의 파워가 EN0W면 이 앞쪽의 파워가 N0W고 뒤쪽의 파워도 N0W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차피 코사인 제곱의 그 평균값은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코사인 제곱의 평균값도 2분의 1이고 사인 제곱의 평균값도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NBI of T의 그 파워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EN0W가 되는 거죠. 그리고 NBQ of T의 파워도 EN0W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계산을 많이 안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바로 돼요. 그래서 BI of T, 즉 이 친구의 NBI of T의 파워는 이것의 파워는 이게 EN0W가 된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NBI of T는 NBI of T의 그 파워는 EN0W가 된다고 했죠. 예, 그리고 위에 거의 파워는 어차피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갖게 되는 그 시그널은 R3 of T인데 그것의 SNR은 이와 같이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자, example 보겠습니다. 수신단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밴드패스 필터링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E 코사인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링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시그널은 이렇게 이제 들어온 거고요. 뭐 특별할 건 없고 그냥 앞에 그 A자 괜히 붙으면은 골치 아파서 그냥 A자를 제가 빼버렸고 그 다음에 메시지 시그널의 파워는 그냥 이렇게 나타내기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W는 그냥 1MHz로 잡아놨고 그러니까 메시지 시그널의 밴드위스 그 다음에 오토 콜레이션 펑션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면은 이제 그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의 그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값이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는 N of T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뭐예요? 오토 콜레이션 펑션의
풀의 트랜스폼이죠. 근데 10의 마이너스 6승에 델타 타우의 풀의 트랜스폼 하면은 그냥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래서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쓰면은 그냥 바로 답이고요. 그 다음에 receive 시그널이 EW인 밴드패스 필터를 통과한 다음에 뭐 신호 이제 R1 of T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거에서 근데 이 신호 성분의 어떤 뭐 전력을 구해라라고 했죠. 이 신호 성분의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제곱한 다음에 평균 취하면 되는데 그냥 이거가 답이 이 expectation에 m 제곱 오브 t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의할 게 뭐예요? 2분의 1 앞으로 빼줘야 되겠죠? 왜 그래요? 코사인 제곱의 평균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에 n b of t의 그 전력을 구해라 그랬는데 n b of t는 어차피 밴드패스 필터링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노이즈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었고 그 다음에 밴드가 지금 1MHz인데 그 밴드패스 필터의 밴드위스는 EW잖아요. 그죠? EW니까 2MHz. 근데 왼쪽 오른쪽 다 있죠. 그죠? 스펙트럼이 네거티브 쪽하고 오른쪽에도 있고 하니까 여기 2배 해주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게 얼마인가요? 4네요. 4. 예. 근데 4인데 그쵸? 예. 그러니까 4인데 예. 여기 그냥 4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예.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여기 R1 of T 이건데 이것의 SNR은 뭐 몇 dB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자 이거는 그냥 그 계산해 놓고 dB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그 시그널 파워는 이만큼이고요. 예. 노이즈 파워는 4니까 8분의 지금 SNR이 얼마냐면 이 문제요. D번 문제. 8분의 2 expectation의 m제곱 오브 t죠. 예, 근데 dB로 물어봤으니까 앞에다가 10로그의 베이스 10 이것만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단위가 dB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코사인 곱한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해서 얻는 신호 R3 of T를 적어봐라. 뭐 이런 거고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됐었나요? 아까 M of T 뭐 더하기 NBI of T인가요? 뭐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R3 of T의 SNR을 dB로 구해라 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되겠죠. expectation에 여기 m 제곱 오브 t 이게 이제 최종적인 우리의 신호 R3 of t의 시그널 파워일 거고 노이즈 파워는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NBI of t의 그 노이즈 파워나 NB of t의 노이즈 파워나 같았었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 NBI of t를 이 녀석의 파워를 이렇게 반반씩 나눠주면 되는데 이게 코사인 제곱의 평균이 2분의 1이고 사인 제곱의 평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실제로 NB of t의 노이즈 파워나 NBI of t의 노이즈 파워나 NBQ of t의 노이즈 파워는 모조리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NB of t의 노이즈 파워가 아까 얼마였냐면 4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4예요. 그래서 4분의 expectation의 m제곱 of t라고 적으면 되고 dB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10로그에 10 요거 앞에만 붙여주고 단위를 dB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에 뭐 자세한 풀인데요. 그러니까 뭐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오토콜레이션 펑션의 프레 트랜스폼이다 라는 얘기. 그 다음에 뭐 요거의 제곱의 평균을 구할 때 앞에 거는 그냥 제곱의 평균 하면 되는 거고 코사인 제곱의 평균은 2분의 1이라 그래서 여기 2분의 1이 튀어나온다라는 거 뭐 이런 거 리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NB of T라는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그린 건데 이것의 전력은 파워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적분한 거니까 이거 면적 여러분들이 계산하면은 파워가 튀어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SNR은 뭐 시그널 파워 나누기 노이즈 파워라는 얘기고 dB로 환산할 때는 dB를 붙이려면 여기 앞에다가 10로그의 베이스 10 요거 해준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거는 이거가 된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뭐 일일이 유도를 하려면 상당히 까다롭고 어쨌든 네. 좀 뭐 쉽지는 않았었죠. 한참 동안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안 다칩시다. 네. 그러니까 코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 할 때 코사인을 곱하면은 이제 그 굉장히 많은 그 2FC 텀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밴드 성분이 생기고 베이스밴드 성분이 생기고 2FC 성분이 생기는데 이제 얘네들을 그 로우 패스 필터링으로 얘네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밴드 성분만 남게 만드는 거고 그 남은 게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SNR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의 파워는 당연히 이걸 거고, 그렇죠? 요거의 파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NB of T의 파워랑 같다 그랬죠. 네, 그래서 4가 되고 dB로 환산하라 그랬으니까 10 log base 10 이걸 앞에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6.3에 FM 통신 시스템에서의 잡음 제거 테크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FM은 AM에 비해서 음질이 훨씬 좋죠. 훨씬 좋은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전에 먼저 미분기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디퍼런시에이션을 할 때 우리가 아는 거를 뭐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디퍼런시에이션을 하면은 이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어떤 오퍼레이션이냐면은 J2파이 F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 배울 때 했었죠. 그래서 FM의 그 수신기를 보면은 PNL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할 거는 그 리미터 디스크리미네이터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근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뭐였었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 이게 FM의 디모듈레이터인데 얘가 뭐였냐면은 미분한 다음에 엔벨롭 디텍션이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미분이 어떤 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x of t가 그러니까 어떤 이거 뭐 n of t로 하지 않고 일단 뭐 x of t, 그러니까 이미 x of t가 그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2분의 n0인 어떤 그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뭐 AWGN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노이즈를 미분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볼 게 우리가 S of T라는 걸 보내지만 실제로 받는 신호는 뭐 R of T 더하기 뭐 그러니까 R of T는 S of T 더하기 이제 N of T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미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신호도 미분을 하게 되겠지만 노이즈도 미분하게 될 거 아니에요. 두 개 같이 들어오니까 리시버 입장에서는 그러면 노이즈를 미분하게 되면은 이 노이즈가 만약에 화이트 노이즈다. 화이트 노이즈고 이제 그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값이 2분의 n0일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노이즈를 미분을 하면은 그 미분한 다음에 그러니까 미분이 된 노이즈죠. 그러니까 뭐 n 프라임 오브 t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그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양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여러 번 했죠.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해가지고 LTI 시스템 통과시키면은 아웃풋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인풋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곱하기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지금 J2파이 F니까 이것의 매그니튜드를 씌우면은 2파이 F가 나오잖아요. 그것에 제곱하니까 요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요거를 이제 여기 SX of F는 지금 뭐라고 가정했냐면 그 화이트 노이즈라고 가정했으니까 여기 값이 지금 2분의 n0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은 그 FM 디모듈레이션,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그 미분된 그 노이즈가 있는데 그것의 스펙트럼은 그러니까 파워 스펙트럼,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이게 미분을 하게 되면 노이즈가 어느 쪽으로 몰려가요. 네. 로우 프리퀀시 대역 쪽에는 거의 노이즈가 없고 하이 프리퀀시 쪽에는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노이즈가 엄청 많은 거네. 많은 거죠. 그죠? 여기 보면은 이쪽에 노이즈가 몰려가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미분기 한 다음에 이제 엔벨롭 디텍션인데 그거를 하고 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이즈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 가지고 디모듈레이션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미분한 다음에 엔벨롭 디텍션 그냥 배운 대로 이렇게 해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호에 우리가 얻은 메시지에 로우 프리퀀시 쪽에는 노이즈가 거의 없고, 그렇죠? 하이 프리퀀시 쪽에는 노이즈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분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잡음을 여러분들이 많이 제거하고 싶다. 그게 뭐 음악 방송이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한번 해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갖는 그런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한번 해주면 그 하이 프리퀀시 쪽에 몰려 있는 그 잡음들을 좀 많이 제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 시그널이 지금 마이너스 W부터 W까지 만약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로우 패스 필터링을 쓰면은 여기 시그널 파트에 이 하이 프리퀀시 시그널 파트가 만약 있다면 그게 날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노이즈 제거하려다가 시그널까지 날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물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처음에 보낼 때부터 하이 프리퀀시 쪽을 살짝 높여서 보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 쪽을 미리 약간 증폭시켜서 보내요. 메시지에 하이 프리퀀시 쪽을 일부러 강조해서 보내. 그 다음에 리시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처음부터 시그널 파트는 하이 프리퀀시가 높여져 왔으니까 여기서 약간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잘라 먹어도 괜찮아. 그렇죠? 그러면서 노이즈는 어떻게 돼요? 네, 노이즈는 굉장히 많이 그 파워가 줄죠. 그래서 음질이 굉장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시버에 있는 그 로우 패스 필터를 우리가 디엠퍼시스 필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디엠퍼시스 필터라고 하고 트랜스미터 쪽에 있는 그 하이 프리퀀시 성분을 좀 강조하는 이러한 필터,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를 이렇게 증폭시켜주는 이러한 필터를 뭐라 그러냐면 프리엠퍼시스 필터라고 합니다. 프리엠퍼시스. 그래서 프리엠퍼시스, 디엠퍼시스를 해가지고 음질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FM은. 그래서 보면은 기존에 이제 FM 뭐 모듈레이션을 하고 여기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FM 디모듈레이션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 처음 시작에 프리엠퍼시스를 한번 해주고 끝에서는 디엠퍼시스를 한다고요. 디엠퍼시스는 그냥 로우 패스 필터고요. 네. 프리엠퍼시스는 하이 패스 필터라고 하긴 약간 그렇고 왜냐면 하이 패스 필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얘기는 로우 프리퀀시 성분을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선 지금 다 죽이고 있지 않잖아요. 여기 그냥 다 보내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하이 패스 필터라는 말을 쓰면 좀 곤란합니다. 프리엠퍼시스가 하이 패스 필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프리엠퍼시스는 하이 프리퀀시 성분을 좀 부스팅업 해가지고 보내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이름을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성분 메시지가 갖고 있는 그런 하이 프리퀀시 성분을 좀 더 부스트 해가지고 보냅니다. 이런 테크닉들을 우리가 이제 프리코딩 테크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프리코딩 테크닉인데, 그러니까 노이즈는 지금 어디서 들어와요? 이 채널에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FM 그 디모듈레이션 요거 때문에 거기에 미분기가 있어가지고 노이즈의 파워가 하이 프리퀀시 쪽으로 다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로우 패스 필터로 노이즈를 확 깎아버리자라는 게 기본 아이디어고요. 근데 그렇게 확 노이즈의 그 하이 프리퀀시 성분을 내가 잘라버리면 메시지가 가지고 있던 하이 프리퀀시 성분도 같이 잘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부터
메시지의 하이 프리퀀시 성분을 일부러 약간씩 높여 보낸다고 이렇게. 예. 그게 이제 이게 프리코딩, 그러니까 미리 뭔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리시버에서 무슨 시그널 프로세싱이 딱 필요해. 그게 노이즈 제거 용도야.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시그널도 건드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노이즈를 제거하려면 그 테크닉은 쓸 수밖에 없잖아요. 디엠퍼시스는 반드시 해야 돼. 근데 그건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렇죠? 시그널 파트까지 건드려. 그러면 그거를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냥 멈추지 않고 그냥 디엠퍼시스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부작용은 내가 보낼 때 미리 보상해줘. 네, 이런 테크닉이 이제 그 프리코딩 테크닉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그널 프로세싱을 리시버에서 반드시 하고 싶으면 그것에 대한 부작용을 누가 책임지냐? 송신단에서 미리 케어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수신단에다가 다 몰아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 컴플렉시티를 그냥 송신단이 야 너 수신단 네가 알아서 받아라 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플렉시티를 나눠 갖는 거야. 이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수신단이 훨씬 복잡해요. 송신단은 사실은 보내고 땡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간단해. 근데 그러니까 그 수신단 만드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수신단이 훨씬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통신에서는 항상. 근데 그런 것들은 원래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컴플렉시티를 이렇게 나눠지는 게 좋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더더군다나 송신단이 복잡한 게 더 좋은 경우가 많죠. 네. 왜냐하면 뭐 방송이라고 치면은 방송국 장비는 좀 비싼 거 써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소비자들이 비싼 장비 사려면 얼마나 그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컴플렉시티라는 거는 방송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하여튼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송신단이 컴플렉시티를 가져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수신단이 항상 복잡해. 예, 무선 통신은 대부분 그래요. 왜냐면 뭐 나중에 이제 디지털 통신은 그나마 싱크까지 맞춰야 돼가지고 훨씬 더 복잡하지. 예. 근데 이런 프리엠퍼시스 테크닉을 잘 보면은 이게 송신단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죠. 그죠? 프리엠퍼시스라는 짓을 해서 수신단이 편하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선 통신에서도 이 프리코딩 테크닉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주의 깊게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그 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시스템을 아예 이렇게 딱 이렇게 같이 보는 거죠. 이걸 보고 이거를 FM 변조, 그러니까 모듈레이션하고 디모듈레이션을 좀 더 비싸게 잘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시스템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 바깥의 쪽을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프리코딩 같은 거. 그래서 뭐 뭐죠? 그러니까 청개구리 그 어머님이 이 청개구리라는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 때 청개구리를 바꾸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고 내가 인풋 시그널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죠. 내가 인풋 시그널을 그 인버스 시켜가지고 보내는 테크닉 같은 걸 쓰잖아요. 근데 그게 일종의 이제 프리코딩 테크닉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제 여러분들이 안 좋은 시스템이 있을 때 그 안 좋은 시스템을 좋게 그냥 단순히 비싸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테크닉이 있고 이게 별로인 시스템일 때 그걸 그대로 놔둔 채로 그 어떤 다른 시스템을 이렇게 캐스케이드로 붙여가지고 해결하려는 그런 테크닉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어프로치가 있다. 그래서 이게 그 프리엠퍼시스, 디엠퍼시스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FM에서 그래서 프리엠퍼시스, 디엠퍼시스 테크닉이 대표적으로 FM에서 그 노이즈를 줄여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그샘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엠퍼시스의 frequency response가 1 플러스 J2 파이 F라고 가정을 할 때 디엠퍼시스의 frequency response는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니까 시그널 파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 파트, 노이즈 파트 말고요. 시그널 파트로 봤을 때는 이 디엠퍼시스 필터는 그냥 프리엠퍼시스 필터의 역수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그널은 프리엠퍼시스 쪽도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FM 그 모듈레이터잖아요. 그리고 채널 있고 그 다음에 FM 디모듈레이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디엠퍼시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튀어나오는 게 메시지랑 최대한 비슷한 뭐 m hat of t라는 게 나오겠죠. 예. 근데 얘가 지금 뭐 h의 뭐 프리다, 프리의 뭐 프리엠퍼시스 필터다 이렇게 생겼다. 그럼 여기 디엠퍼시스 필터는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프리엠퍼시스 필터 분의 1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야 곱하면은 캐스케이드는 어차피 캐스케이드 시스템에 그러니까 직렬로 붙였을 때 시스템을 직렬로 붙였을 때 그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각각의 프리퀀시 리스폰스에 곱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이렇게 싹싹 날아가가지고 아예 안 한 것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노이즈는 누구만 만나요? 시그널 파트는 즉 메시지 파트는 필터를 두 개 만나잖아요. 프리엠퍼시스랑 디엠퍼시스 필터 전부 다 만나죠. 근데 노이즈는 누구만 만나요? 노이즈는 디엠퍼시스 필터밖에 안 만나지. 왜냐하면 노이즈는 여기서 들어오니까 채널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이즈는 그러니까 이 디엠퍼시스 필터는 로우 패스 필터니까 노이즈는 굉장히 많이 잘려 나가지. 잘려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FM 디모듈레이터에서 이 앞부분이 뭐예요? 지금 미분기고 이 뒷부분이 엔벨롭 디텍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미분기 때문에 잔뜩 생기는 그 하이 프리퀀시 쪽에 노이즈로 이렇게 노이즈가 이동한단 말이에요. 노이즈 파워가. 근데 그거를 디엠퍼시스 필터로 우리가 확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디엠퍼시스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이 프리엠퍼시스 프리퀀시 리스폰스의 역수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6.4 섹션의 PCM 보겠습니다. 그래서 Pulse Code Modulation이라고 했었죠. 예전에는 Pulse Coded Modulation이라고도 했었는데 요새는 이 D를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Pulse Code Modulation이라고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AD 컨버전, 그렇죠?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 할 때 나오는 버전이라고 했죠.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 PCM 포맷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더 아날로그 시그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챕터 말고 다음 챕터에서는 디지털 통신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 시그널이 더 이상 아날로그 시그널이 아니고 빛 시퀀스가 되거든요. 01010101 뭐 이런 거. 그러려면 먼저 AD 컨버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나서 나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PCM 포맷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 변조니까 모듈레이션이니까 무슨 뭐 주파수를 바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PCM 포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 뭐냐면 주로 뭐 PCM 포맷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AD 컨버전에서 AD 컨버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그 비트들 그거를 우리가 PCM 포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AD 컨버전 과정은 뭐냐? 이거는 다 외워야 돼요. 샘플링, 퀀타이제이션, 인코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U예요, U. 퀀타이제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부호하는 인코딩입니다. 자, 그래서 샘플링, 퀀타이제이션, 인코딩.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그래서 AD 컨버전 과정이 뭐냐? AD 컨버전 프로세스는 샘플링, 퀀타이제이션, 인코딩 순서대로 외워요. 뒤죽박죽 외우지 마세요. 뭐 인코딩 먼저 뭐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샘플링, 퀀타이제이션, 인코딩 이 순서대로 하면은 우리가 뭘 얻게 되냐면 PCM 포맷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PCM 그 포맷을 혹시 뭐 이렇게 음악 파일 가지고 놀아보신 분들 있으면은 왜 웨이브 포맷이라고 있죠? 웨이브 포맷이라고 MP3 말고 MP3는 압축이 된 거잖아요. MP3는 압축이 된 거고 뭐 무손실 압축해가지고 뭐 플렉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압축이 된 거죠, 그렇죠? 이건 어쨌든 무손실 압축으로 된 거잖아요. MP3는 아예 그 손실 압축이죠. MP3는 그러니까 손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거고요.
이 웨이브는 그냥 원음 자체죠, 그죠? 압축을 하나도 안 한 거. 근데 웨이브 파일은 얘가 뭐 48kHz 샘플링을 썼고 뭐 그 데이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메타데이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파일에 48kHz 샘플링을 썼고 뭐 샘플은 각 뭐 16비트로 했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음악 파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그러니까 그 음악은 어쨌든 아날로그 그 신호니까 그거를 디지털로 만들 때 몇 킬로헤르츠 샘플링을 썼냐 뭐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제 48kHz 샘플링이나 뭐 44100 맞죠? 48K 이게 44. 그렇죠? 여기 1000인가?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0이 하나 더 들어갔군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거 빼고 그래서 441 44.1kHz. 되게 헷갈리네. 네, 그래서 44.1kHz 샘플링을 쓰던 48kHz 샘플링을 쓰던 그 다음에 뭐 이 그 퀀타이제이션 레벨은 보통 16비트 씁니다. 음악 파일 같은데. 네, 그래서 16비트. 근데 뭐 요새 보면은 막 뭐 32비트 했다 그러고 뭐 하여튼 뭐 그런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16비트 샘플링, 16비트로 퀀타이제이션 해요. 그러니까 이 48kHz가 사실은 뭐에 대한 파라미터냐면 이 샘플링에 대한 파라미터죠. 그렇죠? 그리고 요 16비트라는 게 뭐의 파라미터인 거예요? 이 퀀타이제이션에 대한 파라미터인 거죠. 그러니까 16비트 프리시전으로 퀀타이제이션 했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음악 그 파일에 웨이브 파일 같은 거 여러분들 혹시 보시면 웨이브 파일이든 하여튼 뭐든 간에 무손실 압축 같은 거 보면 왜 그 샘플링 레이트가 얼마고 그 비트를 얼마나 한 샘플에 할당을 했고 그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AD 그 컨버전 과정에서 즉 아날로그 음악을 이렇게 비트 시퀀스로 바꿀 때 이 샘플링의 그 파라미터고요. 이건 그 퀀타이제이션의 파라미터인 거죠. 이 16비트라는 게. 그래서 이게 그 요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웨이브 파일인 거고요. 48kHz, 16비트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웨이브 파일이고 이런 정보가 아예 없으면은 그거를 PCM 포맷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PCM 포맷 파일하고 웨이브 파일 포맷하고는 사실상 같은 거예요. 왜냐면 웨이브 파일 포맷은 그냥 파라미터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샘플 값 자체는 PCM 포맷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뭐 압축이든 뭐든 그런 거를 적용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악 파일 중에 웨이브 파일은 엄청 커요. 네, 여러분들 이거 뭐 요새 하드디스크가 워낙 크니까 뭐 다 다루는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네, 디스크 용량을. 자, 어찌됐건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될 게 샘플링 퀀타이제이션 인코딩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면 PCM 포맷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 컨버전 프로세스를 보면은 지금 다음과 같은 아날로그 웨이브 폼이 있을 때 맨 처음에는 타임 도메인에서 디스크리타이즈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샘플을 얻어요.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예제는 뭐냐면 이게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레벨로 쪼갰죠. 그러니까 이거는 8레벨 퀀타이제이션인 거예요. 8레벨 퀀타이제이션. 그런데 8레벨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 3비트 퀀타이저라고 얘기해도 상관없겠죠. 왜냐면 8레벨이 3비트잖아. 그죠? 3비트면 8개의 파서빌리티가 나오니까. 그쵸? 그래서 8레벨 퀀타이저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3비트 퀀타이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8레벨로 이렇게 그 가장 가까운 그 요쪽 이걸로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 빨간색 레벨로 여러분들이 매핑을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죠. 퀀타이제이션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 인코딩을 해야지. 인코딩을. 왜냐하면 이게 이게 레벨이 이게 0이고 여기 루트 2 여기 2루트 2 여기 3루트 2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3루트 2를 그 비트로 어떻게 나타낼 건데? 그게 좀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레벨에 대해서 이 레벨을 이걸 110으로 하자. 뭐 이걸 111로 표현하고 이걸 101로 표현하고 이걸 100으로 표현하자. 즉 루트 2가 나왔을 때는 뭐 100으로 표현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인코딩입니다. 근데 여긴 뭐 예제를 제가 루트 2 이렇게 안 했군요. 그냥 1, 2, 3, 4로 했는데 어쨌든 어쨌든 이게
1, 2, 3, 4 이렇게 보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알파벳이 지금 바이너리 그러니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한다면 0 또는 1 시퀀스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인코딩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AD 컨버전 과정은 AD 컨버전 프로세스는 샘플링, 퀀타이제이션, 인코딩 이렇게 해서 PCM 포맷을 얻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D 컨버전 하는데 지금 퀀타이제이션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8-bit 퀀타이저를 쓰면은 도대체 몇 레벨 퀀타이저를 쓰는 거냐? 이거는 이제 Lbit 퀀타이제이션은 2의 L승 레벨 퀀타이제이션하고 똑같으니까 8-bit 퀀타이저는 256레벨이겠죠? 퀀타이제이션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6.5 섹션에서는 퀀타이제이션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그 노이즈에 대해서, 그러니까 퀀타이제이션은 정확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레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 시그널들을 매핑을 시키니까 반드시 에러가 수반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뭘 분석하겠다라는 거냐면 그 레벨에 따라서 얼마나 그 노이즈의 베리언스가 뭐 줄 수 있는지, 즉 노이즈 파워가 줄어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에러를, 퀀타이제이션 에러죠. 근데 에러인데 그거를 우리가 마치 그 노이즈가 더해진 것처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퀀타이제이션 지금 레벨이 여기 제가 좀 진하게 그린 건데, 그래서 요거거든요. 이거 파란색 퀀타이제이션 그 레벨이 요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메시지의 그러니까 값이 이거더라도 실제로 우리는 퀀타이제이션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인코더에 무슨 값을 전해주는 거예요. m이라는 값을 전해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값은 반드시 이 파란색 줄 위에 있는 것들만 전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인코더한테 야 이것만 내가 전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그러면 인코더는 그걸 보고 이제 그걸 뭐 000이든 뭐 101이든 그런 걸로 이제 매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m이라는 값이 있더라도, 즉 샘플링 했을 때의 값이 m이더라도 퀀타이제이션 하고 나면 우리는 r이라는 것을 인코더에 넘겨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n 플러스 n이라고 했는데 이 n이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퀀타이제이션 노이즈가 되는 겁니다. 퀀타이제이션 에러라는 표현이 좀 더 맞겠지만 그냥 우리는 노이즈 어널리시스 방법을 채용을 할 거기 때문에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퀀타이제이션 레벨의 수는 지금 Q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각 레벨 사이의 간격은 지금 D입니다. 퀀타이제이션 레벨 사이의 간격이 D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의 분포는 상식적으로 유니폼 분포겠죠? 그렇죠? 그래서 커봐야 2분의 D, 작아봐야 마이너스 2분의 D이겠죠. 그렇죠? 그 사이로 움직이는 유니폼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평균은 이 유니폼한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은 이건 보나마나 0일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D부터 D까지, 2분의 D까지니까. 그 다음에 어차피 평균이 0이니까 사실 뭐 제곱의 평균이나 베리언스나 다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베리언스를 계산하던 제곱의 세컨드 모먼트든 어차피 마찬가지니까요. 왜냐면 평균이 0인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그것도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12분의 D제곱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SNR은 시그널 파워는 이제 M제곱의 평균이 되겠고, 노이즈 파워는 여기 N제곱의 평균이 되겠죠. 그 N의 세컨드 모멘트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그 분자는 그대로 놔두고요. 분자는 그대로 놔두고 메시지는 지금 뭐 그냥 놔두고,
요거 그 노이즈는 분석을 우리가 끝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노이즈의 제곱의 평균, 그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 이러한 분포를 갖는 예, 그 노이즈의 제곱의 평균은 지금 12분의 d제곱이었으니까 그게 분모로 들어가니까 이제 d제곱분의 12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로 SNR이에요. SNR. 예. 자, 그러면 퀀타이제이션 된 그 샘플의 SNR이 우리가 이제 이거 유도를 했죠. 예, 그래서 요거를 다시 그 로그 성질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db로 쓰면은. 자, 그런데 이 수식은 지금 뭐의 함수냐면은 d, 즉 퀀타이제이션 레벨 사이의 그 간격의 함수가 돼 버렸죠. 예,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L비트 퀀타이제이션을 할 때의 성능을 좀 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 그 퀀타이제이션 레벨 수는 지금 2의 L승이 되는데, 그래서 L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D에 대한 함수라기보다는 L에 대한 함수로 표시를 하고 싶은데, 근데 신호의 레인지를 예를 들어서 R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요 R은 QD가 되겠죠. 그래서 Q는 그 퀀타이제이션 레벨의 뭐예요? Q가 지금 퀀타이제이션 레벨의 개수죠. 여기 Q가 퀀타이제이션 레벨 수인데, 이 Q는 지금 뭐예요? 2의 L승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L비트 퀀타이저를 쓴다라는 얘기는 지금 Q 레벨 퀀타이저,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한 게, 그러니까 Q 레벨 퀀타이저를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 건데, 예, 그래서 Q 레벨이고 그 레벨 사이의 간격이 D면은 전체 신호의 범위가 이제 QD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L비트 L이라는 거를 우리가 써가지고 L비트 퀀타이제이션 생각한다면 2의 L승은 이제 Q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신호의 범위 R은 이제 고정되어 있고 Q 대신에 2의 L승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D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D가 지금 R 나누기 2의 L승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대입을 합니다. 예, 그래서 대입해서 다시 전개를 하면은 이러한 수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어차피 신호의 레인지는 똑같은 거죠. 예, 신호가 갖고 있는 레인지는 똑같은 거고, 이것도 그냥 컨스탄트라고 봤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L비트 퀀타이저 대신에 L 플러스 1비트 퀀타이저를 쓰게 되면은 여기서 L 대신에 L 플러스 1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20 로그 베이스 10의 2 이게 대략 얼마냐면 대략 6이에요. 예. 그러니까 10로그 10의 2가 여러분들 이건 다 알잖아요. 10로그 10의 2가 이게 대략 3이라고 해가지고 3dB 이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2배가 3dB다 이거 맨날 하던 거죠. 근데 20이니까 요거는 이제 6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여기 L의 지금 개수가 20 로그 베이스 10의 2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대략 이게 얼마냐면은 6L인 거지. 6L. 그렇죠? 예. 그래서 그 PCM 포맷을 만들 때 AD 컨버전 할 때 그러니까 3비트 퀀타이저 대신에 예를 들어서 뭐 4비트 퀀타이저를 쓴다. 즉 그러니까 그 비트 수를 늘렸다. 퀀타이제이션 할 때 비트 수를 늘리면은 6dB만큼 좋아져요. 그럼 낮추면은 6dB만큼 낮춰지고, 그래서 하나 증가할 때마다 6dB만큼 성능이 좋아. 예, 그래서 이게 레벨을 얼마나 높여야 될지 여러분들이 감이 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5비트 퀀타이저로 했더니 뭐 별로 성능이 안 좋다. 그래서 한 SNR을 한 6dB 정도 올려야 된다. 그러면 6비트 퀀타이저 정도면 충분한 거죠. 그래서 1비트 늘리면 6dB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SNR이. 자, example 보겠습니다. AD 컨버전 하고 있는데 퀀타이제이션 레벨을 64에서 16으로 확 줄였다. 컴플렉시티를 줄이기 위해서. 그때 SNR은 얼마나 감소를 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64 레벨에서 16 레벨 퀀타이저로 확 줄인 거죠. 16 레벨, 예. 그럴 때, 그러면은 이게 몇 비트 퀀타이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4
레벨 퀀타이저는 이게 6승이니까요. 그러니까 6bit 퀀타이저였었죠. 6bit 퀀타이저였었는데 이거를 4bit 퀀타이저로 우리가 바꿨죠. 그러니까 2비트를 줄인 거잖아요. 그래서 2비트 줄인 거면은 한 비트 줄일 때마다 6dB 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SNR은 12dB 감소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6장 그러니까 챕터 6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